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8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을 맞춰놓고 시작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나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영역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최신 버전인 CC 버전의 경우에는 환경이 거의 비슷한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같은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CS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해 주세요. CC 버전에서도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보이시죠? 모든 도구들이 쫙 나열되는 게 아니라 자주 쓰는 것들만 모여집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CC 버전의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했더니 뭔가 도구들이 좀 줄어든 게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패널도 프로퍼티라고 하는 창으로 통일돼서 보일 텐데요. 다시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숨김없이 모든 도구들이 보일 거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들 몽땅 다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은 관계로 이 친구만 따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프로퍼티와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들을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폭이 좁으니까 프로퍼티 창은 좀 닫도록 할게요. 속성창 대신에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에서는 이렇게 옵션 바가 나와 있으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아무거나 메뉴 하나를 선택하시면 대화창이 뜰 겁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들 하나씩 누를 때마다 옵션들이 쭉쭉쭉 열리는 게 보일 텐데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 맞춰봐야 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너럴에 보시게 되면 쇼 툴팁이라고 하는 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도구에 대해서 요건 뭡니다 라고 이름으로 표현해주는 툴팁인데요. 쇼 리치 툴팁도 V체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요거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커다랗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요건 좀 작업할 때 걸리적거리니까요. V체크를 해제시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밀리미터 단위를 제시하기 때문에 출력 형태에 보이는 이 눈금자도 밀리미터 단위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맞춰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글자의 크기라든지 선의 두께 값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단위들이 제대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봐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실 때 배경과 구분이 되는 짙은 색깔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을 켜놓고 작업을 하실 텐데요. 오브젝트를 들어서 옮길 때에 그 오브젝트의 중심점이 가운데인지 아니면 끝자락인지 포인트 위치 잡아주실 때 좋은 기능이에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텐데 다른 아이들은 그대로 두시고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기능만 꺼주세요. 오브젝트를 옮길 때의 숫자 값으로 거리 값이라든지 각도를 보여주는데 이것들이 좀 귀찮으니까요. 얘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에 따라서는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강조해주는 기능도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에러가 있는 버전이 있기 때문에 메저먼트 레이블은 꺼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저 인터페이스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나는 밝은 테마가 좋다라고 하면 색상 밝게, 어두운 게 좋다라고 하면 어둡게 본인의 취향대로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는 문제를 푸는 동안에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고 작업을 할 거라서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고 하는 건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창을 혼자 넓게 쓸 거니까요. 요거는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설정 맞춰 놓고 작업을 시작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어요. 180mm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넣어 주시고요. 본인의 이름을 넣어 줍니다. 맨 뒤쪽에다가는 문제 번호도 1이라고 붙일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옵션들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블리드는 0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어드밴스드 옵션도 CMYK의 300ppi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사이즈만 맞춰주도록 할게요. 100에 80입니다. 출력물에 보시면 눈금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고 비교해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룰러스라고 눈금자 보겠습니다 라고 쇼 룰러 켜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색상들도 미리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색상들은 따로 모아놓는 게 좋겠네요. 오른쪽에 패널들 중에서 스와치라고 미리 견본들이 몇 가지 나와 있을 텐데 저희가 필요한 것들만 따로 그룹으로 모아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룹의 이름은 굳이 줄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GTQ라고 임의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그룹이 따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요거에 색깔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색상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M30에 Y50이라고 탭키를 눌러가면서 위치 맞춰서 입력합니다. 지시사항이 없는 값은 0이에요. 엔터 치시면 색상 살구색 들어간 거 보이시죠?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요. CMYK 탭키를 눌러가면서 입력하실 것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을 이렇게 계속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불필요한 그룹들은 필요 없다 싶으시면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자리만 차지한다 싶은 아이들은 지워주시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남겨주시면 되겠죠. 색상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두 가지 색깔 조합하는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면 기본적으로 흰색,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게 하나 샘플 보이는데요. 얘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물감의 색깔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CMYK가 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줄이 누르셔서 이렇게 CMYK입니다 라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더블 클릭해서 K 값만 50입니다.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새겨놓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그라디언트가 두세 개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견본 패널에다가 옮겨 놓으시는 게 좋겠죠. 드래그 하셔서 끌어다 놓을 수 있을 거고요. 버전에 따라서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그라디언트 색상 주변에다가 끌어 놓으시면 됩니다. 색상을 다 뽑았으면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란을 이렇게 뽑아서 범위를 지정하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뽑혀 나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해서 이쯤 넘어가지 않게 그릴게 라고 대충의 범위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제일 뒤쪽에 배경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해서 쫙 그려줄 거고요. 정원을 꼭 만들어야 된다면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하면 되고요. 대충 비슷해도 된다라고 하면 대강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쉬프트 눌러서 정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으로 뽑아 놓은 것 중에 골라주시면 되죠.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요 원은 꼬불렁꼬불렁 거리는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 누르시면 왜곡을 시켜줄 수 있어요. 디스톨트, 지그재그라고 콕 찍어 주시면 여기에서 그 사이즈, 지그재그를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값은 없으니까 프리뷰로 깜빡깜빡하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개수도 여기에 모서리 부분을 몇 개나 넣어줄 건지 10개라고 프리뷰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 개수 비슷하게만 맞춰주세요. 이렇게 많은 걸 하나하나 다 셀 필요는 없겠죠? 가장자리가 꼬불렁거리게 스무스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뾰족했던 아이 다시 이렇게 꼬불렁하는 곡선 보이시죠? 요 정도면 될 것 같죠? 자, 오케이 단추 눌러서 비슷하게 만들어 줬고요. 이 아이는 이대로 변형 없이 쓸 것 같으면 두셔도 됩니다. 만약에 얘를 이용해서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자르거나 하는 변형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얘를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셔야 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를 선택하시면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눈에 보이는 대로 모양을 확장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안쪽에 있던 동그라미가 사라지고요. 바깥쪽 테두리만 윤곽으로 따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안에 일립스 동그라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정원 만들 거고요. 색깔 비슷하게 설정하겠습니다. 가운데를 잘 맞추고 싶습니다. 얘네들이라고 두 개 같이 선택하시고요. 위에 보시면 옵션이 정렬해주는 옵션 열려져 있습니다. 중간에 맞춰주세요. 위아래도 가운데 맞춰주세요. 라고 이렇게 정렬을 해봤고요. 안쪽으로 똑같은 원, 사이즈를 이번엔 줄여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스케일 툴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브젝트에서 같은 간격 패스 이동시켜도 됩니다.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주면 안쪽으로 축소되는 거고요. 플러스 값을 주면 밖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쪽으로 줄어들기 원하니까 마이너스 2라고 프리뷰 보시면서 간격을 유추해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 마음에 든다. 오케이 단추 눌러 줄 거고요. 색깔 값 지정할 겁니다. 바깥쪽에 있던 요 원에 대해서는 테두리 선도 있군요. 선에 대한 색상 값과 두께 값도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스트로크라고 해서 선의 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굵기까지 나와 있지만 점선이라는 언급은 없어요. 그럴지라도 눈에 보이기에는 점선으로 보이니까요. 스트로크 두께값뿐만 아니라 점선입니다 라고 하는 대시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스트로크 패널의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면 3줄이 옵션 바를 열어줄 수 있어요. 하이드, 저는 지금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쇼라고 하면 숨겨져 있던 옵션이 열립니다. 대시를 체크하면 점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다만 점선의 간격이 너무 듬성듬성하죠. 그건 값이 크기 때문인데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 값을 작게 바꿔볼게요. 5라고 값을 바꾸면 좀 더 촘촘해진 거 보이시죠? 이것도 지정된 값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이렇게 뭔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강조해주는 부분 선을 이용해서 쪼개주도록 할게요. 우선 바깥쪽에 있는 것과 점선 있는 거 요 두 개는 더 이상은 손댈 일이 없죠. 오브젝트를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락을 걸겠어요. 셀렉션.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기본 색깔 디폴트 돌아올 거고요. 여기에서 센터라고 잘 잡히는 거 보이시죠?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요거는 켜져 있는 거 V체크 해주시길 바래요. 라인을 그리실 때 센터 위치 잘 인식이 되는 곳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쭉 선을 길게 그려줍니다. 선을 하나 더 그릴게요. 이 끝자락에서부터 맞춰주시면 될 것 같죠?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의 색깔이 있는지 보시고요. 끝자락 포인트, 앵커 포인트 잡힙니다. 살짝 두께값 비슷하게 요 정도로 잘라주겠다라고 잘라주는 기준선 두 개를 잡았어요. 얘네들을 회전하면서 복사해 놓으시면 되겠죠. 로테이트 툴 들 거고요. 중심은 원의 가운데 여기입니다 라고 알트 클릭. 몇 개만큼 자를 건지는 360도 나누기 10개로 자를 거다 12개로 자를 거다 각자 정하시면 됩니다. 프리뷰 보시면서 요 정도 각도 마음에 들어 라고 기존에 있던 거 카피 하셔서 살려주시면 되죠. 방금 했던 작업 컨트롤 D 눌러서 반복합니다. 컨트롤 D, D, D.
싹 다 잡아서 요 아이들은 분리시켜주면 되겠죠. 패스파인더 불러내서 디바이드로 나누겠습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패스파인더 불러오도록 할까요? 패스파인더를 부르시면 이렇게 패널이 하나 따로 불리워 올 거고요. 나눠주겠다 디바이드 나누시면 조각조각 분리가 됐어요. 이 중에서 짙은 색깔이 될 아이들 부분적으로 선택할 거니까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 중에 선택하려면 그룹 셀렉션이라고 도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시면 되겠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얘도 라고 선택해서 색상 짙은 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반복하세요. 이제 이 위에다가 황소 얹어주면 되겠네요. 요것도 배경으로 깔아놓은 거니까요.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줄게요. 셀렉션. 황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면 핸들 조절해서 얼굴 형태 갖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적당히 줄이시고요. 얘네들도 얼굴 하나로 합쳐주도록 할까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색상 맞춰주세요. 눈썹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2개를 겹쳐서 이 아이를 빼시면 되겠죠. 색상을 달리해서 보여드리자면 요만큼을 빼면 이 위쪽에 있는 게 눈썹처럼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2개의 원을 동시에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빼기 작업하면 눈썹만 남습니다. 얼굴은 반만 그려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시면 좋겠네요. 펜툴 이용해서 귀 부분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방향을 바꿔주시려면 핸들 나와져 있는 거 잘라주는 게 좋겠죠? 핸들의 중심점을 클릭해서 잘라버릴게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의 경우에는 드래그하는 동안에 방향키 왼손으로 눌러주세요.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내려가라 화살표 방향키 눌러서 적당한 모퉁이 만들어 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들의 위치, 핸들의 방향, 한꺼번에 예쁘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 가능하니까요. 일단 모양을 대강이라도 완성하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 반 그려줬으면요. 이만큼은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코 부분은 필요 없고 얼굴 부분 필요 없고 내가 반사시켜줄 개체들만 잘 선택하셔서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리플렉트 반사가 될 거예요. 중심점은 얼굴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죠. 알트 클릭 하셔서 가운데 이쯤이라고 잡을 거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사되는 방향 맞는지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여기에서는 점들을 좀 추가해 주셔야 이렇게 꾸깃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펜 툴 꾹 누르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보여요. 점을 이쯤에다가 추가하겠다, 요쯤에다가 추가하겠다 라고 점을 좀 추가를 해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살짝 꾹 꾸겨 줄게요. 입과 혀는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조각조각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삐져나간 부분 여기만 지워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이나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불필요하다 싶은 요거라고 지우시면 됩니다. 모자에 대해서 일립스, 그 위에 사각형으로 채워주시고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여기에서 지나가는 빨강선 타원을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을 빨갛게 바꿔놓고 볼게요.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와라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이렇게 맨 앞으로 오죠. 선만 있어요 라고 테두리 보여주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요 선들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요 지나가는 섬을 선택하시고 지울게요. 하나 잘 만들어 놓은 선은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얼굴 부분은 그냥 한꺼번에 싹 다 묶어 놓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고 묶어 놓으시면 선택하기가 좋죠. 너는 맨 앞으로 오련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일부분만 이렇게 음영해져 있는 표현은 그냥 칼로 잘라서 표현하겠습니다. 지우개 툴 꾹 누르시면 나이프 칼이 보일 거고요. 내가 원하는 개체 선택한 거를 쌍둥하고 지나가게 자르겠습니다. 분리가 됐으면 얘는 1하고 선택하시고 적당한 색상 적용하시면 되겠죠. 리본들 그려줄 건데요. 펜툴 이용해서 그리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연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연필 툴 들을 거고요. 선의 색깔이 보여야 그리는 과정이 보이겠죠. 칼을 들어서 분리할 부분들은 확실하게 지나가게 잘라주세요. 연필을 들어서 다시 나머지 리본을 만들어 줄 거고요. 색깔 요거랑 똑같아요 라고 스포이드 툴 이용하시면 바로 적용하기가 좋겠네요. 칼을 들어서 자릅니다. 칼을 들어서 적당히 분리를 해주세요. 교차가 이렇게 쫙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분리가 되고 색깔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본들도 한꺼번에 그룹으로 좀 묶어 놓으시면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얼굴은 제일 앞쪽으로 와야 되겠죠? 펜으로 세세하게 그리기 힘든 건 연필 이용해서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가느다랗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도 다 연필을 들어서 표현을 할게요. 그 선 부분은 시작 부분은 굵고 끝나는 부분은 가늘죠. 스트로크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프로파일이라고 보입니다. 유니폼으로 시작과 끝이 똑같은 두께 값인데요. 리스트를 보시면 시작과 끝이 이렇게 값이 달라요.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의 모양은 프로파일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해서 단추 표현하셔도 되고요. 동그라미 복사하기 귀찮으니까요. 물방울 브러쉬 들으시고요. 빨강색의 단추를 그리겠다라고 색깔 값을 지정합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크면 곤란하겠죠.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를 보면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채워주는 거 여기는 둥글둥글하게 그라디언트 좋네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보시면 현재 타입이 리니어로 되어 있는데요. 레디얼로 바꿔주시면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쪽은 불필요하니까 일부분을 지우겠습니다. 밑에 있는 점 콩 찍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반이 날아가죠.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라운드 코너가 있어서 코너를 위젯 이용해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없으니까요. 그릴 때부터 모퉁이의 둥글기는 제작하면서 바꿔주세요. 돔디시를 조금 더 키울게요. 유리사가 다 만들어졌으면 리본을 얹어서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줄게요. 아래쪽에는 리본 길다랗게 사각형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본 끝자락에 뾰족한 부분은 점을 하나 추가시켜 줄게요. 펜 툴 꾹 누르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점을 추가할 수 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요거 점 하나를 살짝 밀어주죠. 순서는 얘가 제일 앞쪽으로 나와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나머지 리본의 요 어두운 부분은 펜 툴로 메꿔 주겠습니다. 펜 도구 누르시고요. 시작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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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쪽을 만들었으면 얘는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되죠. 이 친구를 1하고 선택했고요.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리본의 정 가운데 센터에다가 잡으시고요. 센터가 바로 안 보이는 경우에는 뷰에서 지금은 현재 미리 보기 상태인데 아웃라인 선으로 윤곽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중심이 여기 있구나 라고 바로 보이기도 하죠. 리플렉트 알트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요 라고 클릭. 제대로 반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기존에 있던 거 남겨놓고 카피하겠습니다. 뷰에서 다시 프리뷰로 돌아오죠. 리본 테이프를 다 만들었는데요. 이 리본 테이프가 살짝 휘어져 있네요. 이 리본들은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눌러주면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졌고요. 이걸 이펙트 효과 주도록 할게요. 워프에 보시면 아크라고 해서 이렇게 무지개처럼 휘어지는데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아래쪽으로 살짝 휘어주실 수도 있군요.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할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스페셜 데이라고 하는 거 글꼴이 에이리얼의 볼드에 크기가 2가지, 색깔이 2가지 되어 있으니까 구분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에이리얼의 볼드 크기는 23, 색깔 값도 그대로 맞춰줄 거고요. 리본이 조금 작아 보이죠? 제작이 다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애들이 바닥에 좀 깔아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잠궈놨던 오브젝트 몽땅 풀겠습니다. 언락 올 배치를 맞춰줄게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겠다라고 저장 단추. 옵션을 뜨면 그대로 OK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60에 120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으시고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요. 문제번호 꼭 넣어주셔야 돼요. 2라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윕스는 160에 하이트는 120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블리드 0이고요. 컬러는 CMYK의 300ppi예요. 크레이트. 눈금자 우리도 보겠습니다. 단축키로 불러올까요? 컨트롤 R 눌러주면 눈금자가 바로 나타날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그릴 거리가 조금 더 많아지죠.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은 해당하는 아이들 그릴 때 색깔 뽑아주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 문제에선 항상 패턴을 만드는 문제가 나오니까 패턴 요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죠? 패턴 거리부터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색상 미리 뽑아 놓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따로 만들 거예요. 이름은 굳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OK만 눌러서 그룹이 생성됐고요. 색깔 더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CMYK 값을 탭키 눌러가면서 위치 맞춰서 입력해 주세요. 색상을 다 뽑았으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눈금자 클릭 드래그해서 쭉 딸려 나오는 선 보시고요. 대략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왼쪽도 쭉 당겨서 대략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라고 범위를 잡아주세요. 버섯의 경우에는 펜툴로 일일이 그려주시기 힘드니까 물방울 브러쉬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크기 정하셨으면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해주십시오. 색상은 나중에라도 지정할 수 있죠.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축소할 때 오브젝트에서 패스에서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 각자 보시고 미리 보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뷰 깜빡깜빡 해보시면 요 정도라고 하는 거 가늠되시죠?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제작하실 때 같은 색상은 합체가 되니까요. 서로 다른 색상인지 확인을 하시고 문질문질해서 그려줄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토마토 그려줄 거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핸들 위치 잡아주세요.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안쪽으로 얼마나 줄어들 건지 프리뷰로 보시고요. 나머지 펜으로 일일이 그려주시기 번잡스러운 것들은 물방울 브러쉬로 채워주겠습니다.
이 친구는 뭘까요? 쿠키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쿠키라고 가정하고 요거는 가장자리가 많이 꼬불렁거리죠. 이펙트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지그재그라고 해서 프리뷰 보시면 이렇게 뾰족한 거 사이즈가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죠. 사이즈를 0.5 프리뷰 보시고 그 개수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여기에서 편집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두셔도 되지만 저희는 이 안쪽에다가 복사도 하고 자르기도 해야 되니까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꿀렁거리는 외형선으로 그대로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꼬불렁거리는 선이 다 따졌고요. 같은 간격으로 얘를 축소를 하겠다.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 정하시면 되겠죠. 프리뷰로 보시고 적당한지 확인을 하십시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두 개는 같이 선택하고요. 요거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겠습니다. 조각조각 분리가 됐으면 불필요한 거, 요 삐져나간 것들만 지워주면 되겠죠. 안쪽에 동그랗게 점 찍혀 있는 거 역시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콕콕콕콕 찍어 줄게요. 요 정도로 주겠습니다. 잎사귀는 어쩔 수 없이 펜툴 이용해야 되겠네요. 펜 도구 들을 거고요.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을 꺾어 주실 때 핸들을 그냥 잘라 버리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해요. 나머지 인맥들에 대해서는 굳이 펜툴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죠? 연필을 들 거고요. 모든 선들을 한꺼번에 선택해서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저희 프로파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과 끝에 선의 굵기가 다르다. 두께값을 살짝 조절하시고요. 이 모든 친구들 흩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선택하기가 편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으로 등록할 친구들 완성을 했습니다. 얘를 토핑이라고 패턴으로 등록을 할 건데요. 패턴 적용된 거 보면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어긋나 있죠. 그러면 이 친구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패턴으로 만들겠다 메이크 했을 때 대화창이 뜰 거고요.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는데 간격을 살짝 벌려 줄게요. 저는 42라고 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보다는 간격이 조금 벌어지게 45라고 줬더니 살짝 벌어졌습니다. 위아래도 약간 간격을 줄게요. 37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는 40이라고 값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사이즈가 저랑은 다를 테니까 간격은 지금 있는 값보다는 조금 더 크게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쌓아주는 타일 타입이 그리드로 되어 있어요. 얘를 뿅 찍어서 브릭 바이 로우라고 벽돌처럼 쌓아주실게요. 브릭 바이 컬럼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달리 보이니까 요거는 어떤 식으로 볼 건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간격을 조금만 더 넓게 해줄게요. 요 정도 벌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주도록 할까요? 토핑.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오면 패턴으로 등록이 될 거예요.
토마토도 그리겠습니다. 색상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의 색상이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을 콩 찍어 주셔야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홈이 파인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쁘니까 저는 연필로 작업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프로파일, 양쪽 끝은 뾰족하고 가운데는 볼록한 친구. 토마토도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중간중간에 파일은 저장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컴퓨터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꼭 중간 저장 컨트롤 S 작업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아래쪽에 피자 상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상자를 이렇게 기울여서 처음부터 만들기는 힘드니까 그냥 직사각형으로 상자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피자 상자를 가운데 중심 잘 맞춰 줄 거고요. 여기에서 지나가는 선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의 두께값과 색깔값 지시된 대로 맞춰 주셔야 해요.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을 그려 줄 거고요. 선의 두께값이 1이라고만 되어 있고 점선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럴지라도 대시드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상자 만들어 놓은 걸 살짝 이렇게 기울여 줄 건데요. 요거 기울여 주실 때에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을 해 두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 주시면 하나로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은 아이는 슈어 툴 이용해서 기울이기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울여 주실 수 있어요. 점을 선택하셔서 기울여 주세요.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크기를 살짝 조절할 거고요. 이 위에다가 토핑들을 얹어 줄 거예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그룹은 이제 풀어도 되겠죠? 각도는 다 맞췄으니까 오른쪽 버튼 언그룹. 점선들이 제일 위쪽에 있고요. 옆면들도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색깔이 서로 다르게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따로따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울처럼 반사시켜져 있는 건 Alt 드래그에서 복사하시고 제자리에서 반사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트랜스폼 해보시면 여기에도 리플렉트가 있어요. 굳이 각도를 딱 맞춰서 하실 거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서 반사할 때는 오른쪽 버튼 쓰셔도 괜찮습니다. 브러쉬 툴 이용해서 이렇게 꼬불랑한 선 그려주시면 되겠죠? 페인트 브러쉬 들겠습니다. 꼬불랑거리는 선을 하나 그려줬고요. 만들어 놓은 선에 대해서 브러쉬 패널 가시면 미리 만들어진 브러쉬들 종류들이 쭉 보일 텐데 내가 원하는 느낌이 없네요. 그럴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여러 가지 브러쉬들 종류가 있어요.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일단 창을 이렇게 띄워 놓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선의 모양 찾으시면 되겠죠. 차콜 펜슬 색상 값도 지시된 대로 맞춰주세요. 상자에 보면 패턴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요거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 아이는 Alt 드래그에서 복사하시면 쌍둥이 생긴 거 보이시죠? 자, 얘를 이라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컨트롤 F를 누르면 바로 윗면에 하나가 더 복사가 돼요. 그걸 저희가 만들어 놨던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토핑이라고 하는 패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패턴이 지금 너무 크게 들어갔네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어느 정도로 줄일 건지 값을 주시고요. 프리뷰를 봐주세요. 요만큼 줄어드는데 오브젝트까지 줄어들면 안 되죠. 오브젝트는 빼고 라고 옵션에서 패턴만 그래요 체크를 해주세요.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케첩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뽑으셔서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위치를 대강 잡아줄게요. 반만 그려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하나 가운데에다가 더 얹어줄게요. 리플렉트 반사시키겠다. 중심점은 여기라고 저희 가이드라인 뽑아 놓은 거요. Alt 클릭하시면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두 개를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한 덩어리로 합쳐졌어요. 뚜껑도 같은 방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음영해져 있는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분리화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그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시기 힘드시면 연필을 이용해서 빠르게 작업하세요. 패스파인더로 디바이드 나눌 거고요.
일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이 부분 색깔을 짙은 걸로 음영이 지죠. 반짝하는 부분 여기는 물방울 브러쉬, 블록 브러쉬 이용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색깔을 보시면 하얀색인데 반투명하게 비친다 라고 오퍼시티 값을 나중에 줘야 되는군요. 일단 하얗게 반사광을 만들어 줄 거고요. 요거는 오퍼시티 오른쪽 패널에 있는 트랜스퍼런스에서 50%라고 값을 넣어 주실 수 있고요. 위쪽에 있는 오퍼시티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방울 브러쉬 들었고요. 선택을 하셔서 오퍼시티 위쪽에 있는 걸로 50%라고 농도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같은 간격으로 축소하는 거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값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줄지는 프리뷰 보시고 감안하시면 되겠죠? 토마토 라벨지 바깥으로 삐져나간 건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요만큼 삐져나간 거 정리할 거니까 개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시면 요게 지금 덮어진 색깔 바꿔볼게요. 요만큼 덮어준 부분 요 바깥으로 삐져나간 토마토들을 잘라주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선택하시고 쉬프트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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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삐져나간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케첩의 제작이 다 끝났는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졌죠. 이 아이들은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라인을 일단 지울 거고요. 너네들이라고 몽땅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룹으로 묶어줬어요. 이 아이를 이펙트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때 그 농도라든지 거리 값은 보시고 비슷하게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둘러봐 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옵션 뜨면 그대로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짓습니다. 세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210에 297이죠. 파일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업 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문제 번호 3이라고 붙이셔야 되겠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210에 297. 눈금자 꺼내놓도록 할까요?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켰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해서 여기저기 뿌려주는 문제 있으니까요. 심볼 오브젝트 먼저 제작을 할 거예요. 심볼 오브젝트 만들 때는 기본적인 사이즈 하나를 너무 크지 않게 제작을 해주세요.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이 정도라고 잡아주시고
요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제작하겠습니다. 색깔 미리 뽑아 놓을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굳이 주지 않을 거고요. 색깔 더 추가하도록 하죠.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풍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알트 드래그해서 쭉 복사할 거고요. 패스파인더 나눠주겠습니다. 불필요한 거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지워줄게요. 색상 따로 지정하면 되겠죠? 하얗게 반짝이는 부분은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브러쉬.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하시고 작업해 주세요. 풍선의 선의 경우에는 굳이 펜툴 이용할 필요 없이 연필을 들겠습니다. 띠 모양으로 이렇게 보라색 고리는 알트 드래그해서 하나 더 복사를 해주시고요. 요만큼을 잘라줄 수 있게 선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요 점은 따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선택 지워줄게요. 그러면 나누는 구분이 된 선 만들어졌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디바이드로 나눠줄 거고요. 요 두 아이는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룹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그룹. 하나는 뒤로 빠져야 되니까 이 친구는 이라고 해서 오른쪽 버튼 뒤로 가세요 라고 어레인지 send to back. 마치 고리로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스타툴 이용해서 별 모양의 풍선도 만들도록 하죠.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안쪽에 동글동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예전 버전 CS6 버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요. 스타툴 이용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떠요. 별 포인트는 5개짜리이고 바깥쪽에 있는 원의 지름 그리고 안쪽에 있는 원의 지름 숫자 값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반지름을 20이라고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10이라고 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별을 콩 찍어서 바깥쪽에 있는 지름 20으로 하고요. 안쪽에 있는 지름 차이값이 덜 나게 15라고 주게 되면 이렇게 몽똑한 별이 되는 거죠. 다시 별을 만들 때에 전체 20에서 차이값이 많이 나도록 안쪽에 있는 반지름을 5라고 주게 되면 뾰족한 별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값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만들어 놓은 별에서 바깥쪽에 안쪽에 이렇게 동글동글 구슬 박혀 있는 거 보일 거예요. 둥그렇게 모퉁이 다듬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것도 예전 버전에서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나서 이펙트 효과를 통해서 만들어 주셔야 해요. 스타일라이즈에서 라운드 코너라고 하면 그 값을 얼마만큼 줄 건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어떤 방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영해지는 부분은 굳이 펜툴 이용해서 나눌 부분을 만들지는 않을게요. 칼을 이용해서 쌍둥 지나가도록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선 만들어 줬으면요. 얘네들을 심볼로 등록하도록 할게요.
심볼 패널에는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무시하고 우리가 만든 아이를 심볼 패널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놓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패널 열리면 요거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의 이름 벌룬이라고 이름 넣어줄까요? 제작이 끝났으면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가장 뒤쪽에 배경을 만들어주면 되겠는데요. 이 배경의 경우에는 메쉬툴 이용해서 제작해라 라고 사이즈도 지정하고 있군요. 210에 297짜리 배경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할 거고요. 클릭하면 대화창이 뜨죠. 210에 297. 스와치에서 색상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경 색깔은 푸른색 계열이고요. 안쪽에 포인트로 노란색들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줄 거예요. 메쉬 도구 선택을 하시고 이쯤 노란색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곳을 클릭하시면 점이 하나 생기죠. 색상 뽑아 놓은 거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퍼지길 원하는 건 아니니까 구분할 만한 점을 하나 찍어 주시면 색깔 파랗게 넣어서 막아줄 수 있어요. 여기도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이쯤에다가 콩 찍어서 파란색으로 막아주겠습니다.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메쉬툴 제작한 도형은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도록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줄게요. 셀렉션 선택되지 않습니다. 뒤쪽으로 깔려있는 배경들 쭉쭉 만들어 주도록 할까요? 울타리가 되는 나무 조각 하나를 만들도록 하죠. 점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펜툴 꾹 누르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보이고요. 이쯤에다가 점 하나 추가하겠다라고 클릭.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점의 위치 살짝 옮겨주죠. 안쪽에 동글동글 굿을 당겨주시면 모퉁이가 조절이 돼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색상 적당히 적용합니다. 패스파인더로 두 개 겹친 거 디바이드로 나눌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반복 작업은 연속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동글동글하게 일립스 이용하셔도 되고 물방울 브러쉬 사용해서 점을 찍어 줄게요. 반대쪽은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리플렉트 반사하겠습니다. 알트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카피. 그 위에 풀들 얹어줄게요. 펜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연필 이용해서 언덕을 대강 그려주겠습니다. 색상이 잘 보이도록 선의 색깔 지정하시고 같은 색상으로 맞춰주시려면 스포이트 툴 이용해서 바로 적용할 수도 있죠.
구름을 얹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제작을 하셔도 되고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제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머지 하얀 부분들은 펜툴로 메꿔주겠습니다. 같은 색깔을 한꺼번에 잡을 때 매직원드 이용해서 콩 찍어주면 한꺼번에 같은 색이 선택이 될 거고요. 패스파인더로 유나이트 합체하면 구름이 되죠. 순서를 바꾸실 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한 단계씩 뒤로 가겠다, 앞으로 가겠다 단축키 이용해서 순서를 좀 정해주세요. 위쪽에 있는 구름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라디언트 색상도 뽑겠습니다.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레디얼로 바꿔줄 거고요. 배경은 다 만들어진 것 같죠? 이제 이 위에다가 가렌트와 블렌드 선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배경의 경우에는 몽땅 다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락을 걸어주세요. 오브젝트에서 락, 셀렉션. 블렌드가 더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죠?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커버처 툴 이용하셔도 돼요. 커버처 툴의 경우에는 무조건 곡선이 그려집니다. 노란색이 지나가는 라인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파악하시고요. 하얀색 선 지나가고 있는 경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클릭 클릭 클릭. 더 이상 그만 그릴 거다 라고 컨트롤 클릭해서 마무리 지어 줄 거고요. 채우는 색깔은 없고 선의 색깔만 있다. 선의 색상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블렌드 색깔 맞춰주시면 됩니다. 노란색의 경우 선의 두께값 3포인트군요. 스트로크에서 3. 흰색 경로도 그릴게요. 커버처 툴 이용해서 시작하는 선 여기 클릭 클릭 클릭해서 경로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색깔 맞춰줄 거고요. 선에 대한 두께값도 맞춰줘야 되겠죠. 흰색은 1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블렌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만들어 주겠다라고 블렌드 메이크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선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블렌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만들어주겠다 메이크 하면 색깔로 이렇게 채워지는 게 보이는데요.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을 바꾸실 수 있어요. 컬러로 되어 있는 걸 스텝 단계로 바꿀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는 15단계죠. 15라고 맞추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색종이로 뿌려주는 거 브러쉬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리도 있네요.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선의 모양을 잘 보시고요. 이번엔 페인트 브러쉬 들겠습니다.
방금 만든 브러쉬 선 잘 선택을 하시고 이번엔 브러쉬 패널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 지금 색종이 모양은 없지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어느 그룹에 들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일단 대화창을 띄울게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주세요. 컴패티, 색종이 모양. 그 두께 값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에 대해서 이 포인트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스트로크에서 그 두께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심볼도 먼저 뿌려줘야 되겠군요. 심볼 스프레이로 뿌리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심볼은 요거예요 라고 선택할 거고요. 개체가 몇 개 필요한지 잘 파악을 하셔서 콕콕콕 찍어주시면 되겠죠. 6개가 필요하네요. 여기, 여기, 여기. 개수가 혹시 더 많이 뿌려졌다 싶으시면 왼손으로 Alt 눌러서 원하는 만큼 줄여주시면 되고요. 심볼 스프레이 꾹 누르고 계시면 이 안에 쉬프터 이동하는 거라든지 사이저, 스피너 여러가지 크기나 방향 조절하는 게 있으니까 들락날락하기 번잡스럽네요. 아예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터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잘 배치를 해주시고 사이저 이용하시면 크기 조절하실 수 있어요. 콕콕콕콕 찍을 때마다 커집니다. Alt 누르고 콕콕콕 찍으면 작아져요. 스피너 이용하시면 방향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클릭해서 쭉 당겨 보시면 안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색상에 대해서 여기는 파란색, 보라색 없어지고 뭔가 탁한 색깔이 들어갔죠. 스테이너 이용해서 채워주는 색깔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색깔 값 스와치해서 콕콕 찍어서 색상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여기도 색깔 값이 좀 달라 보이죠? 보라색. 살짝 투명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스크리너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점점 흐려져요. 너무 흐리다 싶으면 Alt 눌러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제 가랜트를 그 위에다가 얹어서 그리겠습니다. 작업할 때 이렇게 커다란 아이들은 더 이상 방해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잠궈주세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선에 대한 두께값이 지시가 되어 있으면 그 값은 꼭 맞춰주셔야 해요. 선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깜장색은 맞는데 스트로크의 두께값을 1로 했군요. 2로 맞춰주겠습니다. 요만큼의 깃발은 반대쪽으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줄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가운데 이쯤을 Alt 클릭하시고 반사가 되는 거 프리뷰로 보십시오. 카피. 이제 나머지 이렇게 오브젝트만 그 위에 얹어주면 되겠죠? 글씨 얹고 나머지 오브젝트 제작하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에리얼의 볼드의 크기, 색깔 다 지시되어 있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 글자는 엔벨롭 디스톨트 이용해서 살짝 꾸겨 주셔야 되는데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 보시면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엔벨롭 디스톨트가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비슷한 모양을 찾겠습니다.
요거하고 살짝 비슷한데 느낌이 약간 다르죠? 요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모나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있는 거에서 최대한 활용하시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 주시면 돼요. 펜도구 이용하셔서.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이런 색깔로 만들어 봤습니다. 모양을 이런 식으로 꾸겨주고 싶은 거예요. 개체를 두 개 같이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엔빌롭 디스톨트라고 하는 메뉴 자체가 있어요. Make with Top Object 맨 위에 얹어져 있는 도형에 맞게 꾸겨줘라 라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글씨가 이렇게 꾸겨지는 거 보이시죠? 글자의 줄 간격이 좀 넓어 보이니까 이 글자 더블 클릭하면 다시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글자를 몽땅 다 선택을 하셔서 캐릭터 패널을 열어볼까요? 글자를 이라고 캐릭터 패널 뿅 찍으시면 여기서 줄 간격을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현재 글자 크기가 90인데 108이라고 더 간격이 넓으니까요. 요걸 좀 좁혀주시면 됩니다. 줄 간격을 직접 입력을 할게요. 다 됐으면 ESC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조금 더 좁아졌죠? 파라솔도 반만 만들어서 거울처럼 반사시킬까요? 이 친구는 반만 그릴게요. 라인을 이용해서 요만큼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반만 필요하니까 위쪽에 있는 꼭지점 콩 찍으셔서 지울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요만큼은 리플렉트 끝자락을 알트 클릭해서 반사시켜 주죠. 카피. 테이블4의 경우에는 패턴으로 만들어서 채워주는 게 편하겠죠. 사각형을 만들 거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서로 엇갈리게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이 친구는 패턴으로 등록할게요. 오브젝트에서 패턴으로 만들겠다. 메이크 라고 하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느낌이죠. 얘는 굳이 패턴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언급은 없으니까요. 그냥 임의를 만든 거라서 이름은 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다. 던. 테이블보 선택을 했고요. 요거를 패턴 우리가 등록했던 걸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방향을 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하셔서 각도 비슷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와인병은 반만 그렸어요. 선택하시고 리플렉트 중심점 여기라고 알트 클릭해서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카피. 피크닉 바구니의 경우에 이 선들은 바구니 바깥으로 삐져나간 거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색깔을 달리 줘 볼게요. 요거를 맨 위에 뚜껑처럼 덮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몽땅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 거다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삐져나간 선들이 다 정리가 되죠. 빵은 한 덩어리 잘 만들어서 알트 드래그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순서는 원하는 대로 뒤로 보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열려라 네모가로 뒤로 아이고
파라솔 가운데 봉이 없어졌네요. 일단 렉탱글 툴 이용해서 다시 세워줄게요. 이 모든 친구들 전체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 주세요 라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이펙트 넣도록 되어 있죠. 몽땅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한꺼번에 그림자가 질 수 있도록 그룹 묶어줬고요. 이펙트 메뉴에 보시면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의 거리값이라든지 농도는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최종적으로는 클리핑 마스크에서 주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죠. 잠겨져 있는 아이들은 풀어주세요. 오브젝트를 몽땅 잠금 풀겠습니다. 언락 올. 전체를 다 가려줄 사각형 하나 클릭해서 210에 297 용지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하시고요. 몽땅 다 컨트롤 A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주변 정리가 다 됐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하나 빠졌네요. 살짝 출렁거리는 느낌, 요것도 엔빌롭 디스토트 이용해서 스타일을 잡아주도록 하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저장하시면 대화창 뜨죠. 옵션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8월달 B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펜툴만 이용해서는 시험시간 안에 모두 제작하기 어려우니까요. 연필이나 브러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